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 진행할 PCCA의 박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그 발표 주제는요, 가치공학과 일적 압축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문제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자로는 물문의 제목제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실제 프로젝트에서 문제란 무엇일까요? 그쵸?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 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란 바로 이거겠죠. to be 그리고 as is, 즉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 이 R 카우프만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시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보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왼쪽에 보이는 요트 아주 멋지죠, 호화스럽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요트 모양을 닮은 다림이네요,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 클라이언트의 expectation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리고 또 충분하지 않은 비용과 또 촉박한 일정,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로서 우리가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그 과제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통계로 보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2021년 현재 작년도 그 클레임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 이야기한 그 정리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금 결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도 및 지연, 불이행,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트하고 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업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비용을 초과하는 것, 오버런 됐다고 하죠. 두 번째는 공기가 지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또 공기가 지연된 원인이 이 발주처 입장이냐 아니면 컨트랙터 입장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죠. 또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원 제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Resource constraint, Project schedule problem.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약을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ESG,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쵸? 이 우리가 하려는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돈, 그리고 제약된 시간, 이 안에 이 꼴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프로젝트 꼴이라고 하는 스코프, 타임, 코스트, 퍼포먼스, 이 네 가지를 오브젝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기 지연이라든지 비용 초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쪽 영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1, 2, 3, 4분면 중에 1, 4분면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그 결과를 우리가 문제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걸 고객 불만족을 야기시킨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점수로는 100점 미만이고요. 또 하나, 자원에 대한 제약은 실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원에 대한 제약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죠. 여기서 어떤 날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고 어떤 날은 적은 양이 투입되는 그런 편차가 큰 계획은 별로 좋지 않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걸 이야기하냐, 좀 전에 보셨던 쿼드런트 어프로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려는 업무 스콥에 맞춰서 일정을 모델링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리소스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커브를 모델링 해내죠, 그렇죠? 이 점을 아까 말씀드렸던 꼴이라고 하고, 이 점을 달성하면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을 더 나아가서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이 1, 4읍면은 고객 불만족의 영역이라고 하고 2, 4읍면은 따져봐야 될 영역, 3, 4읍면은 고객 감동, 고객 졸도라고 이야기하는 영역. 점수는 100점 이상인 영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 4읍면은 좀 말이 안 되는 영역이죠. 업무 스코프가 범위가 줄어들지 않는 한 절대로 시간이 늘어나면 코스트가 절감이 되지 않는 영역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이런 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날짜에 그 돈을 들여서 끝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젝트 전체의 품질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품질로서 골 포인트라고 하는 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그 점을 달성하면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죠. 즉 발주처를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1, 4읍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점 미만이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불만족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이죠. 그리고 2, 4읍면은 빨리 끝내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이게 따져봐야 될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3, 4읍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100점을 초과했어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도 빨리 끝나고 돈도 세이브했다. 이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고객 감동, 고객 졸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죠. 4, 4읍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은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렇죠? 100점 미만인 거고 비용은 초과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거짓말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골 포인트 혹은 3, 4읍면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빨리 더 적은 돈으로 끝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느냐? 그쵸? 우리가 조달해서 보통 보는 항목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 V, 밸류 엔지니어링과 스케줄과 이 리스크, 이 세 가지를 각각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걸 통합해서 봐야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그 중에 제 이번 발표 주제가 이 밸류 엔지니어링과 공기 단축 기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죠. 그렇죠? 이게 통합되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요, 일정 준수의 달성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비용 준수의 달성 확률이 높을까요? 질문 드린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일정보다는 코스트가 훨씬 더 달성 확률이 적게 나오죠. 그렇죠? 왜 그러면 금액은 돈은 넉넉히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일정은 나름대로의 버퍼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뭡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로써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보다는 조금 더 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중하는 바는 이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 돈에 대한 준수에 대한 달성 확률이 낮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VE라고 하는 Value Engineering의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입찰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로젝트 비용 준수를 위한 Value Engineering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alue는 펑션을 코스트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서 이 가치에 대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Value Engineering을 하는데, 이 펑션은 필요한 성능, 어떤 제품이라면요,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범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체의 비용을 낮춰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펑션을 유지하거나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골이라고 하는 목표 있죠. 그렇죠? 목표에서 이 펑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 밑에서 보시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스코프, 타임, 코스트, 그리고 가운데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 3대 제약 조건, 4대 제약 조건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펑션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드리면은 그것은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네요. 하나는 스코프이고요, 하나는 펑션이라는 겁니다. 이걸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좋게 하면 더 좋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프로젝트 관리 관점으로 보는 VE의 결과를 보게 되면요, 빨간색은 지금 펑션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란색은 코스트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죠. 그렇죠? 가치 혁신형이라고 볼 수 있는 펑션은 더 좋게 하고 코스트는 내린다는 거죠.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면은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펑션은 지금을 유지하면서 코스트는 내린다라는 이야기로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건 좀 애매하지만 펑션을 올리면서 돈은 유지해야겠다.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무의미한 게 있어요. 펑션도 내려가고
따라서 톤도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능을 강조한다고 해서 어떤 겁니까? 펑션을 올리는데 돈을 더 추가로 한다. 뭐 이것들은 뭐 어떻게 합의 봐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V 관점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V에 기대되는 이 결과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이 가치 혁신형과 비용 절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V를 설명할 때 품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품질을 감안한 V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V 적용 시 고려해야 될 실패율 곡선, 그 품질의 실패율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DFR, IFR, CFR이라고 해서 Decreasing Failure Rate이 있고요. Increasing Failure Rate, 그리고 Constant Failure Rate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DFR 같은 경우는 이 품질이 좋아지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정화는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IF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increasing 되고 있죠. 노후가 되거나 열화가 돼서 나중에 이제 고장률이라든지 불량률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실패율이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DFR 단계라든지 IFR 단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CFR이라고 하는 품질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 즉 뭡니까? 고장률이 실패율이 가장 낮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V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요거죠. 품질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잘못된 V의 결과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펑션이 올라가고 코스트가 다운되는 형태가 아니라 펑션이 내려가고 코스트가 내려가는 형태, 또는 펑션이 내려갔는데 코스트는 더 많이 늘어나는 형태, 또 하나는 펑션은 내려왔는데 돈을 유지하는 형태.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은 펑션이 내려가는 경우, 그리고 돈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펑션이 내려가면서 돈도 같이 내려가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은 결과인 거죠. 그래서 V는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펑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이 품질이 안정화되어 있을 때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 프로젝트에서요, Y축, 그 코스트하고 물량에 대한 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이것을 X축에 대해서 하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이 뭡니까? 이 공기 압축법을 이 X축에 대한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 중소 환율은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제가 아까 보였던 그림에서는 50%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나열하고 일정을 모델링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리소스를 집어넣으면 저런 S커브가 나오죠. 그렇죠? 이 S커브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이게 그냥 나온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프로젝트의 액티비티의 수,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수가 30개 이상, 즉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 각각이 인디펜던트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죠? 그렇죠. 중심극한 이론이라고 Central Limit Theorem. 이 이론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치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이 정규 분포표 값인 Z값은 DD-ED를 시그마로 나눠준 거거든요. 여기서 DD는 우리가 원하는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D는 우리가 계산한 날짜, expected date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내가 원하는 날짜와 내가 계산한 날짜가 같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반인 5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50%의 이 일을 끝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100%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겠죠. 근데 그 100%를 만들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일정 압축법, 뭐 공기 압축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50%밖에 안 되는 저 일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일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일정 압축법이라고 하는 크래싱, 또 하나는 패스트 트래킹이 있죠. 크래싱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자원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원을 많이 투입해서 원가가 증가되는 단점이 있고요. 패스트 트래킹은 병행 작업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재작업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번 있죠. 여기 나와 있는 1번이라는 그 일정에서 그렇죠? 2번으로 줄인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 나와 있는 요 밑에 있는 확률의 분포가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의 100%에 근접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모든 일을 반으로 줄여서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열흘짜리를 5일에 3일짜리를 1.5일에 끝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일정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날짜에 어떻게 해요? 끝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겠습니까? 자, 어떤 거냐면은 여기 내용에서 보게 되면요. 일단 100%에 근접할 수 있는데 1번에서 2번으로 움직였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범위하고 성능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즉,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하는 스코프, 스케줄, 코스트, 퍼포먼스 이 네 가지 중에 펑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범위와 성능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즉, X축에 대한 V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프로젝트의 3대 제약 조건 또는 목표라고 하고 있는 스코프, 스케줄, 코스트, 퍼포먼스가 일정이 줄어든다고 해서요. 이 그림에서 어떻게 해요? 일정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일정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줄어들겠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없어지지 않겠죠. 그쵸? 줄어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value 펑션 그리고 나누기 코스트. 잠깐 여기 섰다 할게요. 여기 끊을겠습니다. 이거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지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우스 더블 클릭 지워주시고 저 앞쪽에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할게요. 저 바깥에 갔다가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쪽에서 다시 해도 되나요? 제가 알아서 좀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면 되나요? 다시 보시고. 요거는 네. 예. 자 그러면은 X 자 지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좀 하면 됩니까 그냥?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X축에 대한 V 정시 상충 관계를 그 프로젝트의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스케줄, 스코프, 코스트 그리고 퍼포먼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림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삼각형 모양이 바뀌죠. 바뀌지만 여기서 퍼포먼스와 그리고 스코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이 밸류 엔진으로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펑션을 C로 나눴는데 X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서 펑션은 최소한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스트는 다운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VE하고 X축에 대한 공기 압축을 같은 컨셉으로 보게 되면은 품질이 좋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품질이 좋은 스케줄은 무엇이냐? 즉 퀄리티 오브 커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S커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 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커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어떻게 요즘 표현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프로젝트 오버롤 리스크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찰을 할 때부터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오버롤 리스크에 대해서 어떠한 품질을 갖고 있는지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이 데이터들, 인포메이션들, 분포들을 가지고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uncertainty라든지 이벤트 리스크들을 적용했을 때 그 달성 확률이 높은 영역,
3사분면이라고 하는 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1사분면은 고객 불만족, 2사분면은 따져봐야 될 영역, 4사분면은 거짓말 영역, 3사분면은 그쵸, 고객 감동, 고객 졸도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래서 이 3, 4분면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고객들이 어떻게 해요? 발주처들이 세상이 급변하고 무한경제 시대에서 어떻게 해?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일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청이 계속 들어오죠. 그거에 대응하려면은 일단은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품질이 좋아야지만 이 V 컨셉인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품질에 대한 플래닝,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근거가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이니시에이팅, 좋은 시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시작을 해가지고 그 좋은 시작을 잘 끝내기 위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PMI의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PM북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시죠? 10가지의 날리지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코프, 두 번째 스케줄. 이 스케줄 안에 모든 리소스를 내부, 외부 여러 개를 다 잘 인풋을 해가지고 이 일정을 모델링 하는 거죠. 그 일정을 모델링한 후 해당하는 리소스들이 갖고 있는 이 불확실성과 외부의 불확실성, 이벤트 리스크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나온 S커브, 그런 것들을 가지고 5.4장에서 어떻게 해요? 스코프 베이스라인, 그리고 6.5장에서 디벨롭 스케줄, 7.3장에서 코스트 베이스라인, 이 부분들이 합쳐지면은 뭐가 되느냐? PMB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퍼포먼스 메저먼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스코프 베이스라인과 스케줄 베이스라인과 그리고 코스트 베이스라인이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uncertainty들을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벤트 리스크들을 예방을 통해서 품질이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적용되어 있는 플래닝을 통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놓은 스케줄을 가지고 플래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기 압축 방법을 써가지고 V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좋은 결과로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짧지만 여러분들 이 V하고 공정 압축법, 일정 압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